갑니다. 페이지 168페이지 맞죠? 자 보면은 자 그 제목이 자 3번 에너지 때 에너지 나오고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고체의 에너지 나오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는 것이 전에 보일 때부터 나오는데 에너지 준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위치에 준하는 에너지 원자 속에 전자 알죠? 원자 속에 전자가 있는 전자는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궤도에 있는 거. 그 궤도에 준하는 에너지가 해줍니다. 근데 그 기체다 보니까 당연히 띄엄띄엄이라는 거, 그렇죠? 띄엄띄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종류의 원자는 당연히 에너지 준 다 똑같다는 거. 딱히 없는 거 알죠? 없어. 그럼 기체랑 고체 나와져 있는데 해보자. 해보지. 이것이 이제 원자 하나일 때니까 주로 이제 그 기체일 때 떠올려. 그때 기체에 갖는 이제 에너지 준의 경우는 각 껍질마다 다 있는 거. 그렇습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은 그 원자핵이고 그 껍질 있으면은 이것을 잘라서 본 거야. 이것이 곧 이 선이야 이제. 그래요? 이해가나? 선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사실 우리가 그 문제 원자 속에 있는 그 전자 껍질은 실제로 있는 거 없는 거? 실제 없다? 그렇죠? 그 설명하려고 고어가 제안한 거야. 됐나? 실제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실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그렇죠? 안 보이는데 설명하려고 그 껍질을 그려서 한 것뿐이야. 그리고 이 껍질 간격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좁아져. 됐나? 그래서 이것을 잘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선을 나타낸 것이 이 선이야, 이 선이라고. 됐나? 오케이? 이 선에 대한 의미는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에너지가 자꾸 에너지 크니까 이쪽에 안쪽 궤도고 이쪽 바깥 궤도. 안쪽 궤도, 바깥쪽 궤도. 문제. 안쪽 궤도랑 바깥쪽 궤도에서 에너지 준이 누가 더 클까요? 바깥쪽. 됐나? 저는 앞 시간에 보면 그 보호하면서 전자 껍질에 대한 에너지 준이 그 에너지 식이지. E는 마이너스. 우리가 화학에서 하면은 뭐 N 적분에 131 킬로줄form으로 나오는 거. 킬로줄form으로 들어간다 이거. 킬로줄form으로 있는 거. 이 식 형태. 마이너스. 식 좀 기억해야 돼 이거. 됐죠? 그럼 어때? 얘는 봐라.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그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더 커지게 돼. 근데 이것은 마이너스니까. 이것은 뭔가 더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값이 더 큰 거예요. 됐나? 근데 그 간격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 더 좁아진 모습이야. 이거? 이것이 이제 원자 하나일 때 모습. 물론 기체일 때 모습을 떠올리는데 똑같은 원자가 두 개 있으면 서로 간에 이 선 다 똑같이 다 있는 건데 겹치는데 똑같이 겹치는 건 아니야. 약간 달려요. 이게 뭐냐면 파울리 혹시 들어봤나? 파울리 비타울리가 뭐냐면 그 전자가 하는 양자수 4개 있지? 4개 어떤 거 있게? 주양수, 부양수, 그리고 장양수, 그리고 스피너기 양수 총 4가지. 그래서 주번에서 4가지. 4가지에 대한 양수가 똑같은 전자는 없다. 이거. 이러다 보니까 서로는 똑같은 원자 2개가 만나도 이 에너지 주기가 선은 겹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다른 거. 차이가 좀 있다는 거야. 됐나? 근데 원자가 3개 있으면 선 3층 있는 거. 됐나? 4개 있으면 4개 있는 거. 근데 만약 원자가 엄청 많이 있으면 그때 많이 겹치니까 거의 하나의 띠를 이렇게 돼. 띠. 그때 뭐냐면 고쳐야 돼. 됐나? 오케이? 우리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 모습인데 할 건데 반도체라면 지금 원자 몇 개로 있는 거? 3개? 4개? 아니 엄청 많이 많다 보니까 그냥 선이 일단 많이 겹치게 된 띠로 있는 거야. 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이 꼭 이런 모습이야. 이거야. 엄청 많은 거. 되신가? 질문.
그래서 보면 그 원자가 있는 그 이제 에너지 준위 경우는 하나만 쓰면 이렇게 하나의 모습이고, 그렇죠? 2개 쓰면 겹치는 거, 3개 쓰면 3개 겹치는 거, 10개 쓰면 10개 겹쳐. 근데 엄청 많이 쓰면 엄청 많이 겹쳐서 띠래 이거. 됐나? 그거 이건데요. 질문 이해 가능? 질문. 조용하다. 오빠 2명 친구? 친구? 그 물 어려워져. 어때? 물 쉽다. 쉽다. 어렵다 손. 2명만 어렵고 3명 어렵고 나머지 2명은 그냥 거기 어렵지. 그래서 잘 모르면 질문하면 돼. 괜찮아. 됐나? 물리 알면 하고 안 다니면 되죠. 물리 모르니까 이거 가는 거야. 이거. 우리가 이제 물리 배우는 내용이 이제 해봤자 한 대학 1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대학 1학년에서 좀 간충인 거. 간충 약간 좀 쉬운 것만 모여서 하는 것이 물리학, 물리2가 물리학원, 물리학2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원리만 좀 잘 보고 원리만 좀 잘 보고 이쪽 파트는 그 계산 문제보다는 말로 하는 거. 이론 좀 잘 보고. 됐나? 모르는 질문 해보자. 그래서 자 문제. 자 전자는 이 궤도 이렇게 달죠? 궤도죠? 궤도인데 전자는 궤도 사이에 있을 수가 있게 없게 없죠? 이게 기본적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이 선상에는 있지만 선 안에는 없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얘를 우리가 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허용된 띠, 허용된 띠라고 해요. 두 번째 허용된 띠. 말 그대로 전자가 있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곳,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금지된 띠, 금지띠 있을 거예요. 금지띠. 그래서 허용된 띠에만 들어가는데 허용된 띠는 총 2가지 있어. 어떤 거냐면 원자가 띠랑 그리고 전도띠. 뒤에도 나옵니다. 먼저 좀 해줄 거. 그래서 원자가 띠 그리고 전도띠 2가지 있고, 그다음에 그 금지띠는 금지된 띠 해봤자 그 도띠 관계 이거밖에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거 해봤자 물론 없잖아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여줘. 얘는 되게 많은 선들이 다 있는 거다 보니까 얘는 그 연속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 선은 균연속이지만 선이 엄청 많이 보이는 이 띠 경우는 연속이다. 봐야 돼. 이해가? 네. 여기는 딱히 뭐 없고 그냥 이론을 하는 거 이론. 너무 안 나요. 그래서 3번에는 기본식입니다. 에너지 구조인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 뭐라고? 허용된 띠. 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는 금지띠. 말하는 거. 얘는 딱히 청소년 지금 내가 책이 없어. 내가 나중에 좀 보고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앞으로 보고 하는데 재미없어 나도. 자, 한번 해서 그걸 내용부터 여러분 이게 쉬워요. 또 다시 보면 자 허용된 띠의 무엇에는 얘는 이제 원자가 띠 그리고 이제 전도띠 2가지다. 기억해? 그럼 원자가 띠는 뭐 원자가 띠라고 전도띠 2가지 뭐냐면 원자가 띠는 전자가 채워진 제일 바깥으로 된 띠 그것이 곧 원자가 띠가 되고, 전도띠 경우는 아직 안 채워진 띠니까 바로 위에 있는 그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아직 전자가 안 채워진 그 띠가 곧 전도띠예요. 됐나? 되십니까? 또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넘어가면 그때 정리 통하는 거. 못 넘어가면 정리 안 통하는 거. 하시면 돼요. 됐나? 별로 없어요. 후성경. 이것은 말 그대로 띠와 띠 간격이야. 이건 전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봐도 전자가 여기서 이동할 때, 그때는 좀 많이 쫄고 간다. 봐봐. 여기서 쫄고 간다? 갔지? 갔을 때, 내가 이동한 거 다 보이지? 내가 여기서 이동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있다고. 하지만, 전자가 이동할 때 쫑 간다. 달려.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할 때 그 큰 세계. 큰 세계라 해서 우리가 그 거시 세계라고 해. 클박자에서 그 눈에 보이는 큰 세계 말하고 이런 그 거시 세계 경우는 그런 순간이동이 못해.
쭉 가는 거. 하지만 그 전자층 조그만 세계, 그래서 우리 말할 때 미시세계, 미시세계. 미시세계 경우는 얘는 그 순간으로 가능한 거예요. 뿅 갈 수 있는 거. 되나? 그거 좀 구별해야 돼. 전자가 쭉 가면은 여기도 있잖아, 가 있잖아. 하면 안 되는 거. 이 전자처럼 되게 조그만 것들은 뿅뿅 간다, 뿅뿅 간다. 되신가? 그래서 전자가 원자 같은 전자들이 이동할 때 그냥 뿅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뿅 가는 거. 되신가? 되나? 이거 알면 돼요. 어때? 혹시 아침 먹었나? 아침 먹었어? 안 먹었어? 점심 먹었어? 그래? 아직도 아직 안 먹었는데. 힘없지. 자, 그래서 원자같이라는 거를 전기 있다는 거 봐야 돼. 되나? 우리 책 보자. 우리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전자가 갖는 거 이렇게 0켈빈. 이게 뭘까요? 여기? 별도 가장 최저입니다. 그죠? 또 이제 그 에너지가 없는, 그러니까 열 에너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가장 운동하지 못하는 그 정지된 모습일 때, 그때 그 가장 낮은 곳부터 전자 채워져 나간다는 거 했을 때, 다 채워져 나가는데 그 전자가 채워진 그 부분, 그래서 제일 바깥 껍질, 바깥 궤도, 바깥 띠, 그것이 이름이 원자가 띠. 그리고 아직 전자가 아직 안 채워진, 전자 갈 수 있지만 채워질 수 있지만 아직 안 채워진 띠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됐고. 뭐 고체 됐고 딱히 없어야 되는 거죠. 일단 문제. 전자가 여기서 이동할 때 어떻게 하면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똑같아요. 여기서 가려고 하면 에너지 먹으면 돼요. 거꾸로. 전자가 들어올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그 선반적인 그 말이에요. 더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고1 때까지는 주로 암기가 많고 고2 때부터 슬슬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별 내용 없다니까. 해봤자 새로운 거 해봤자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우리가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정리전선 나오는데 이 내용이 아직까지 딱 우리 반도체 들어가기 전까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그냥 페이지 좀 약간 차지하는 그 부분만 나오는데 먼저 전기가 이제 이동한다. 전기 통한다. 전기 전송이 있다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서 이동할 수 있냐면 전자가 이동하면 돼. 근데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양공. 이건 나중에 반도체 때 나와. 양공은 어떤 공간인데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야. 하지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빈자리, 그 양공. 그래서 양공에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자가 양공을 이동해서 전기 통하는 모습이야. 아니 양공이 없으면 전기가 안 통하고. 이것도 지금 별로 내용 없고 뒤에 나온 반도체 때 그때 하면 돼. 되십니까? 내용 없어. 이것도 반도체 때 그때 하면 돼. 양공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빈 자리다. 그러니까 양공이 있어야지만 전자가 이동한다고. 이동해서 이제 전기 통하는 모습이 돼. 그리고 그죠? 여기에 전자 일로 이동하면 양공은 이곳이 돼. 오케이? 그래서 양공이 이동하는 방향과 그리고 또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하는 반대다. 해주면 돼. 되나요? 내용 없다. 초반 내용 없어. 초반은. 딱히 와.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이거다. 2번. 고체 전기 전선과 에너지 구조인데 고체, 절제, 반도체 세 가지. 이것이 중요하다. 처음으로 나오면 이거 좀 잘 봐야 돼. 먼저 고체가 뭐야? 전기 잘 통하는 물질. 다음 부도체는 전기 안 통해. 그리고 반도체는 반반. 그러니까 중간 약간 어중간한 거야 이게 반도체. 먼저 보면 고체는 전기 왜 잘 통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원자가 떼란 걸 전도띠 서로 간에 전자가 잘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떼랑 전도띠가 서로 간에 겹쳐지거나 아니면 매우 가까이 있을 때 그때가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전기 잘 통하는 고체고, 아니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때 전자가 이동 잘 못하는 거야. 못하니까 그때는 부도체 또는 전체 말하는 거야. 반도체는 그러니까 도체보다는 떨어져 있고 또 전체보다 좀 더 가까이 어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반도체. 그래서 이겁니다. 또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어디서 어디로? 원자가 띠에서 전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 도체고. 부도체는 잘 이동하지 못해. 물론 부도체도 전화 올 때 엄청 크게 하면 다 이동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원자 띠에는 전자가 전도띠로 잘 이동하지 못한다. 이거 뭐냐면 그 띠 간격이 엄청 크니까. 그렇죠? 아직 별로 없어요. 내용이. 다음에 반도체는 반반. 얘보다는 멀고 얘보다 가까운 거. 반도체. 반반. 보이나? 반도체에서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도체보다는 정이 잘 안 통하고 부도체보다 정이 좀 통하는. 달라. 되는 거. 질문. 없어. 내용 아직. 이거 되지 이거? 금속 경우인데 빠른 거야 돼. 금속은 주로 정이 잘 통하는 도체고, 그죠? 그리고 비금속은 주로 정이 잘 통하는 도체. 그래서 정말 이거 전부 다 뭐야? 반도체 재료. 이것도 뒤에 또 나오는데 다시 또 하는데. 아, 배고파. 이거 계산 얘도 외워야 돼요. 전기 전도도. 하여튼 초반에는 별 내용 없습니다. 이제 초반은. 반도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별 내용 없어요.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도체 저항인데 예를 들면 되게 쉬운 거 쉬워. 난이도가 이제 한 중2밖에 안 돼. 쉬운 거. 7대 할 때 7대 스팀이 A고 이것이에요. 그 원통을 통과하는 거. 원통 통과하기. 속에 거 다 통과하는 거야, 속에. 자, A랑 B랑 비교하면 누가 잘 통과할까? B. 그죠? 다음에 A랑 C랑 비교하면 누가 더 잘 통과할까? A죠. 이게 뭐냐면 그 원통 길이가 L로 하고 단면적으로 우리가 S 세션 또 A 이렇게 해서 A X인데 하면 일단 이것이 뭐냐면 저항과 관련된 건데 저항이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누가 이제 통과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냐. 그만큼 이제 저항이 더 큰 거라고 보면 돼. 그럼 이제 두 개 비교하면 똑같은 길일 때 단면적이 클수록 더 잘 통과하니까 저항은 더 작고 크고. 그리고 A랑 C랑 비교하면 똑같은 단면적인데 길이가 더 길지. 그래서 A부터 C가 저항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항은 R을 쓰고 R은 단면적 A분의 그 길이 L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각 물질마다 저항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 물질마다 갖는 이제 저항 값이 D. 그것이 이미 D 저항이야. D 저항 우리가 쓰는 기호가 로 쓰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각 물질마다 갖는 저항값 D 집어넣으면은 곱하기 로 되고 로 되면 사실 이퀄 돼. R이 저항이야. 저항은 로 P가 아니야. 로. 그러니까 B 저항 없어야 돼. 로 곱하기 A분의 L 또는 S분의 L 쓰면 돼. A가 뭐야? 단면적. A는 뭐야? 길이. 형식이요? 로 이것이 B 저항. 그러니까 물질마다 갖는 저항 값이야. 자, 참고로 그 약간 상식인데 가장 저항이 작은 물질은 뭘까요? 가장 저항이 가장 작은 거. 책에 나오나? 안 나오나? 책에 나올 걸? 가장 저항이 작은 것이 뭐냐면 은 두 번째가 구리. 그래서 비정값인데 비정값이 작으면은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아니면 잘 못 흐르는 거? 자, 비정값 작으면 얘는 전류가 잘 흐르고. 그럼 이제 저항이 뭐예요? 방해하는 정도인데 방해하는 정도가 작으니까, 그치? 길어가면은 이제
아니다가 아니야. 어떤 비율, 저항의 비율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 비정값이 작으면은 저항은 작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고, 그리고 비정값이 크면 저항은 크니까 전류 잘 못 흐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도도 이 경우는 전기가 잘 통하면은 전기 전도도 높은 거다. 그리고 전기가 잘 안 통하면 전기 전도도 또한 더 낮은 거.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도도 우리가 시그마 쓰는데 전기 전도도 얘는 로드 1 된다. 비정도 1 되는 거야. 별거 없어요 내용이. 그 이름 그대로 전기 전도도야. 전기 어느 건 잘 통하는 정도라고. 근데 비정 보면은 거꾸로지 거꾸로 못 쓰다 보니까 비정은 역수로 하는 거야.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넣으면 얘는 로우는 목에 넘기는. 그래서 L분의 L분의 아래. 오케이? 이것을 또 집어넣어. 어떻게 되게? 역수로 가지 역수. 그래서 RA분의 L입니다. 그런 거. 이거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돼. 이거 하나 이해하고 두가 합치면 돼. 새로운 거 없어 그냥? 됐나요? 혹시 이거 나오는 햇볕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비저항 이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도 두 가지에 대한 말들만 좀 잘 알면 돼. 그리고 얘는 단위 뭐야 이거? 그리고 오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저항의 단위야. 근데 마이너스 이것은 뭐게? 분의 1 알죠? 얘는 또 다시 쓰면은 옴 분의 1 곱하기 미터 분의 1이라고 되나? 오케이? 이 뭔지 아니 이거? 이거다. 얘는 단위인데 저항 단위 뭐라고? 옴이고 A가 뭐야? 단면적이 뭐냐면 거리 제곱이야. L 뭐야? 길이지? 길이는 뭐야? 거리이고. 그러니까 거리 제곱분의 거리니까 거리 앞에 있는 그냥 거리 이렇게 안 나와. 미터 나와. 근데 1 이거야. 이것도 이거야. 다 똑같아. 별로 없으면 이건 우리가 그 단위도 우리가 이제 고이고 물리고 하니까 단위를 좀 보고 하면 단위도 단위만 좀 잘 봐도 힌트가 많아. 되실까? 이게 가능한 거? 사실 물리에서 후회한 적이 없다 손. 물리에서 후회한 적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있다 손.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리가 좀 어렵고 물리 초반에 1학기 때는 계산 문제 어렵죠. 근데 슬슬 그때 이후부터 슬슬 이제 이해하는 거 또는 이제 주로 이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 문제보다는 주로 말만 좀 잘 나와. 그래서 우리가 말만 좀 잘 보게. 그러니까 1학기 초반처럼 보면 기사 문제적인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론만 잘 알면 우리가 끝나는 거야. 되십니까? 되고 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고 이거 봐라 이거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좀 봐야 돼. 일단 전기 전도된 때 변화인데 자 또 뭐라도 자 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정이 더 증가하는데 그러면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류가 잘 안 흐르죠? 네, 도체는 전류가 잘 안 흐르고 전류 잘 흐르는 모습이고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비정의가 더 작아지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죠? 잘 흐른다. 얘는 잘 안 흐르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거예요. 도체 경우 보면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떤 이제 그 입자들하고 그 운동성 더 활발해지다 보니까 정이 커지게 돼.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입자의 자연의 그런 운동, 자연의 운동도 활발해지니까 더 잘 이동하는 모습이야. 배고파. 배고프다고. 자, 해서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일단 이게 좀 딱히 내용 없어요. 아직까지 내용 없어요. 여러 가지 물질 정리 전도도 어쩌라고 보면 돼요. 그냥 묶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정리 전도가 크면은 전류가 잘 못 흘러,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가 아예 안 흐르는 건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잘 못 흐른다. 그냥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은 그 높은 전압, 고전압 근처 갈 때 우리가 저전체 뭐 씌워서 가면 정리 안 통하는 거 아니야? 다 통합니다. 고전압에서 정리가 통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운 내용에서는 어떤 그 고전압 딱히 안 나오니까 애들이 잘 모르는데 그래서 혹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고전압 주변에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해. 맞나? 조심.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정리가 사고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좀 그래요. 조심. 넘어갑니다. 이거 할 거 없다. 이거 나오는데 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건 해주면 돼요. 그냥. 값 구하는 정도 우리가 얘만 좀 잘 보면 돼. 얘만 좀 이러면 돼. 아무도 없어. 전혀 없어요. 다 실험이야. 없어요. 정리 전도도 나오죠? 문제. 네 가지 물질에서 누가 가장 정리 잘 통하게? 은, 구리, 알루미늄, 철에서 누구? 그러니까 은, 구리, 알루미늄, 철에서 누가 가장 정리 잘 통하게? 은, 그렇죠? 그래서 정리 전도 하는 크니까. 아니 맞아, 그러니까. 12 7승이다. 해봤자 뭐 10 마이너스 10거든. 정제 통하지 거의 잘 안 통하는 모습이야. 좀 잘 보여야 돼요. 또 문제. 이 중에서 비저항은 누가 가장 클까요? 뭐냐면 고무. 비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안 해주니까요. 고무하고요. 이런 것도 참 물어보니까 좀 우리 좀 이런 거 좀 알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념의 문제를 풀고 같이 풀고 빨리 넘어가. 우리가 오늘 할 것은 뭐가 뭐냐면 반도체. 도수치 반도체. 자, 개념 1번. 자, 기체의 에너지 주는 자,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한 원자가 다른 원자에 영향 주지 않으므로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에서 내는 주기가 같다. 같다. 2번. 이것은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축소에 모여 연속적 T 형태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된 거예요. 뭐니 이거 다 상관없다. 에너지 T 뭐야? 에너지 T? 에너지 T. 그리고 원자 같은 때는 전자 처진 에너지 T 중 에너지 중에 가장 높은 T. 가장 바깥쪽이니까 높은 T. 그리고 이거 4번은 원자가 T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 T. 에너지 전도 T. 5번은 에너지 T 사이 간격으로 전자 그 T층 또는 T 간격 쓰면 되죠. T층 또는 T 간격 쓰면 되고. 그래서 이 영역의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다. 7번. 이것은 자 전자의 전이로 인해 원자가 T에 생기는 빈자리. 양보. 그럼 양보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반도체 때 그때 나와요. 그때 나왔네. 그래서 이거 전화 같은 이건 뭐지? 양전화. 우리가 전자는 마이너스죠? 근데 그 양봉으로 전자가 간 거니까 마이너스 T1 전자가 가려고 하면은 마이너스 9랑 반대인 거 가져야 돼. 양봉 플러스 전화 쓰는 거 그 모습이야. 물론 양봉 실제 있는 거 아니야. 빈자리이지만 전자가 가는 거 통해서 보니까 아마 플러스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거. 높아. 자, 반도체 T 간격은 도체보다 크고 전류보다 작다. 7번. 물질 내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 정리 전도. 맞죠? 잠깐만. 도. 정리 전도. 그리고 자, 이것 역수. 비정. 비정 역수 같다. 이거는 1번입니다. 1번 문제. 에너지 T에 대한 설명. 에너지 T는 기체 언제서 나타난다. 옳지 않는 거? 에너지 T가 뭔데? T. 많이 있는 거지. 기체 원자는 몇 개의 원자냐? 한 개지. T 아니겠지.
두 번째, 전자는 이 간격에 해당한 에너지 갈 수 없다? 맞죠? 안 돼요? 맞는 말? 맞는 말. 없으니까 맞는 말. 세 번째, 에너지 내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거의 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됐나?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많이 붙어있는 거니까. 네. 물론 한두 개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개 많이 있어야 돼. 이번 문제. 자, A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에너지 D이고, C는 전자가 채워지는 에너지 D다. 그렇죠? A는 또 뭐니? 전자 D. 그렇죠? B는 B틈, 또 B 정도 쓰면 돼요. B 정도고, C가 원자가 D 쓰면 돼. 2번. B의 크기와 정리 전도성 관계. B가 크면은 정리 전도성이 낮고, B가 작으면 정리 전도성이 크다. 쓰면 돼요. 그래서 거꾸로. 3번 문제. 자연적 양분의 설명. 알려주십시오. 원자가 D에 있던 전자가 이거 이상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 중이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어디로 전이? 전자기가 어디로 가? 전자기로. 전기로 전하면 자유전자가 되어 고체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전자의 전열로 인해 생긴 양공은 이것은 전자가 채워지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이거죠. 양전화. 양전할 때 입자가 기억한다. 또 이어서 4번. 4번. 자, 그리고 가업한 도체 전체 방정식. 일단 물질 종류. 가는 뭐니? 도체. 너는 뭐야? 반도체. 너는 뭐게? 전체. 두 문제. 쓸만하다. 봐봐. 나이 문제. 이것이 전도지. 이것이 먼저 봤는데 얘는 도체, 전체, 반도체는 어떤 의미예요? 도체, 전체, 반도체에서 어떤 거? 얘는 최소한 도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반도체 아니면 전체인데 얘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딴 거랑 비교해야 돼. 시험제는 딱 보면 세 가지에서 얘 나올 수 있죠. 또 얘 나온다고. 딱 나오면 이것이 반도체, 이것이 전체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면 확실하게 이것은 도체, 얘는 반도체 아니면 전체 해줘야 돼.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읽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시험제 나오는 그 목표가 뭐냐면 애들 틀려요. 애들 마지막으로 문제 나오면 등수가 안 나온다. 등수가 안 나오면 등수가 안 나온다니까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잘 보고 해야 돼요. 질문! 뭐 없죠? 뭐 할 게 없어. 그 내용이 없어, 그냥 초반에. 다음에 5번. 다음에 해당하는 고체 종류. 이 간격이 없다. 도체. 다음 원자가 T가 완전 채워진 고체. 뭐지 이거? 뭘 들어가? 도체랑 반도체 두 가지. 전체는 맞죠? 기억이고 그리고 한 3지가 원자가 T와 전도체 사이의 T 간격이 가장 큰 거. 전체. 예, 6번. 자, 물질 정전도성과 정전도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거. 정전도성이 높으면 좋으면 물질의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거꾸로 하면 거꾸로. 전기 잘 통하면 정전도성 좋으면 전류 잘 통하는 거. 두 번째 거. 물질의 비저항 클수록 정전도가 크냐? 얘는 거꾸로 X. 세 번째. 도체 전환점보다 정전도도 크냐? 그렇죠? 맞죠? 맞는 거.
줄로 빨리 해야 돼. 뒤에 나왔다. 얘 오늘 포인트는 반드시 그 포인트는 그려가면서 아니 써가면서 일단 나가는 트릭이 좀 필요한데 자리가 교재에서 자리가 있으려나? 보면은 이 공간이 있을까? 아니 옆에다 좀 잘 쓰면 되겠다. 쓸 것은 한 6줄, 7줄 정도 분량 떠올리고 우리 책에는 그 정도 크기로 쓰면 다 돼요. 지우고 씁니다. 오늘 목표는 반도체 잘 그려. 먼저 반도체 한 7줄 정도냐. 반도체인데 얘는 종류 총 2가지. 먼저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가 있고 다음 또 어떤 것도 있는지 불순물 반도체도 있는데 좀 있다고. 먼저 순수 반도체 경우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다가 뭐냐면 한 가지만 있는 거.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점화점, 그러니까 스타점에 있는 점화점 아니면 이제 규소 있어요. 규소를 점화점 규소로만 이루어진 거. 이것이 순수 반도체. 마찬가지로 이거 좀 하려고 하면 우리 주기율표 좀 외워야 돼. 주기율표. 주기율표 외울 때 우리 1곱하기 20번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 1조, 2조, 13조, 13조 이쪽 밑으로 외워야 돼. 그 외우는 사람은 좀 더 편하고 옆으로 외우는 사람은 다시 또 외워야 돼. 다시 또 해야 돼. 합니다. 보면 그래서 순수 반도체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불순물을 집어넣어. 불순물을 집어넣는 행위를 우리가 말할 때 도핑 이라고 하고 도핑은 불순물을 집어넣어.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야. 자, 불순물 좋은 거 나쁜 거 느낌이 어때? 좀 나쁘죠? 나쁘지만 반도체 경우는 좋은 거다. 참고로 왜 그러냐면 불순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전기가 좀더 더 잘 통해. 그래서 도핑에서 이제 만든 거의 총 2가지. 그것이 합쳐서 이름이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고 종류 무엇이 총 2가지. 자, 먼저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총 2가지야. P형 반도체랑 그리고 N형 반도체다. 자, P형 반도체는 말 그대로 P형인데 포지티브 플러스 떠올려야 돼. 들어갈 때 얘는 무엇이 되면 이제 불순물 집어넣을 때 그때 어떤 것을 집어넣는 우리가 주기율표는 시스템죠. 저 시스템도 집어넣어. 자, 주기율표에 시스템도 누가 있게? 자, 알루미늄, 공소 또는 알루미늄 집어넣는 거. 또는 뭐 관련 있는 펠륨 있어요. 이게 생각되냐? 그죠? 자, 우리 주기율표에 나오는 시스템으로 집어넣는 모습이라고 떠올려야 돼요. 주기율표 외운 사람은 좀 더 쉽고 주기율표 안 외운 사람은 파이팅. 네. 다음에 N형은 얘는 저 순수에다가 15조 집어넣어. 15조 누가 있게? 김피야. 그 밑에는 지소도 있고 또 비소도 있고 A수 또 안정근이 SB 이런 것들 집어넣어. 이거 가지고 N형이다. P형 N형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 물론 P형 N형 반도체에 대한 그 그림은 좀 더 우리 그 파면 다시 뜯어서 보고. 자, 근데 P형 경우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집어넣는데 이것을 집어넣는과 동시에 무엇이 생기는 거냐면 양봉형이고 그리고 자, N형은 얘 이제 어떤 것이 생기냐면 자유입니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P형 경우는 양봉 통해서 전기 더 잘 통하는 모습이고, 아니 N형은 자유를 통해서 전기 더 잘 통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해줄게요. 이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다 끝이 아니야.
일단 만든다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 사용되냐면 총 두 가지. 먼저